자, 전해드린 대로 이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조기 종료를 감행을 하면서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방탄용 회기 자르기다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두 분과 함께요 정치권 소식 좀 깊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민주당 이달 말까지 예정이 됐었죠. 임시국회 오늘 이제 조기 종료합니다. 이 안건을 발의해서 어제 본회의에서 통과를 시켰습니다. 관련해서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대표 요구에 맞춰 체포 동의안 표결을 피하려는 꼼수이자 이후 이를 부결시키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합니다. 검찰이 시기에 맡겨서 그때그때 정치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 제1야당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이 민주당이요 어제 임시국회를 이제 조기 종료를 하면서 비회기 기간을 만든 겁니다. 여당은 체포 동의안 이제 국회 회기 넘어와서 표결을 피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걸 만든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인데 신성범 전 의원께서는 이 상황은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상황. 현재 일반 국민들은 모르지만 국회 공식 기록에는 제409회 회기 결정의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회기를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날짜를 이것도 본회의 안건이에요. 그래서 본회의를 원래는 31일까지 이 409회 국회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8월 31일까지. 네. 그런데 이 안건을 바꾸는 것도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온 거예요. 수정안을 냈다. 네. 회기 결정권, 회기 수정의 건이죠. 그러네요. 그걸 표결로 붙였단 말이에요. 표결로 붙여서 민주당만 나와서 찬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25일까지, 오늘까지 딱 끝낸다. 그 이유는 뭐죠? 이재명 대표, 이재명 의원 방탄용이 정확히 말하면 일 하나, 한 사람을 위해서 국회 회기를 이렇게 확 줄인 거예요. 유례가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자 409회 국회 끝. 그러면 자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화, 수목 28, 29, 30, 30일 나흘 동안 비회기를 만들었으니까 검찰이 영장 청구하세요라는 건데 아하. 검찰이 따라줄 리도 없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 얘기는 이재명 대표 방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검찰이 정치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비명계에서는 실익이 없는 이 비회기 사수 이렇게 비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민 전 의원께는 당내 분위기를 좀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실익은 없을 거예요. 예, 뭐 이걸 가지고 검찰이 아이고 뭐 이 비회기 기간에 영장을 그럼 만들어 가지고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검찰이 친절하고 순순하게 해줄 리는 그건 뭐 100% 없다고 봐야 되겠죠. 네. 다만 여기서 지금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치열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데 어떤 시간과 공간을 열어놓는다는 효과는 뭐 분명히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겁니다. 비회기의 공간을 열어둠으로써 검찰이 충분히 이렇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그럼으로써 9월 1일 이후 정기국회 기간에는 아무도 이 회기를 줄일 수가 없습니다. 공간을 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 정기국회 기간에 영장을 던져놓음으로써 체포동의안을 던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을 이재명 대표를 곤란하게 만들려고 한다라는 것을 여러 사람들한테 과시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수싸움에서 플러스 요인을 하나 가지고 가는 거고요. 결국 정당한 영장 청구냐 아니냐라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그 명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명분을 하나 축적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었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기간을 열어놨다.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 검찰이 실제로 그렇다면 이 비회기 기간에 이 대표를 향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나? 이걸 궁금한 생각하시는데 신 전 의원께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제로죠. 제로입니까? 첫째는 아니 검찰이 따라야 할 이유도 없고 야당이 나흘 동안 이 기간에 영장 청구해달라고 해서 검찰이 따라야 될 이유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데 자 24일 안 나왔다. 그것도 있지만 30일 날 조사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다른 일반 조사가 덜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지금 사법방해라고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하는 부분, 예. 이화영 씨의 진술 번복과 부인의 개입, 당의 개입, 그다음에 변호사들끼리 어떤 법정 정언의 공유, 예. 이런 게 재판 정보까지 이재명 대표에 전달된 정황. 그러니까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아니냐, 사법방해하고 있는 것, 이 부분도 조사를 해야 토탈 묶어서 이재명 대표에게 충하고 물어볼 터인데 이 절차가 안 끝났는데 나흘 동안에 영장을 바로 뭐 준비돼 있듯이 기성품처럼 만들어져 있듯이 안 가져오냐고 다그칠 이는 비현실적인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흐르니까요. 이제 만약에 검찰이 비회기가 아닌 정기국회 일정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민주당이요. 자, 과거에도 얘기했습니다. 정당하지 않은 영장 청구로 이제 규정을 해 놓으면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의 명분을 쌓게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상황은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되면 이제 비명계와 친명계의 뭐 일대 대립이라고 그럴까요? 네. 대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30일로 검찰이 얘기를 한 것은 29일 이화영 피고인의 재판의 결과를 보고 조사를 하고 영장을 만들겠다라는 검찰의 계획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거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약간의 혼선을 지금 보내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백현동 사건하고 쌍방울 사건을 검찰은 병합을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예. 이거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약간의 혼선을 지금 주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따라서 정당한 영장이냐 아니냐라는 문제, 예.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이화영 피고인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 영장을 병합을 할 것이냐 분리를 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놓고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치열한 그리고 치밀한 수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요. 29일 이화영 피고인의 공판이 네. 굉장히 더 주목도가 높아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복잡한 배경 상황까지도 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재명 대표와 검찰 이 대북 성공 관련 의혹 출석일을 놓고도 지금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 목소리를 한번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사했다면서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하는 게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터무니없는 얘기들을 가지고 정말 소설을 쓰고 있는데 국가 권력을 남용하는 것이고 정치 공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30일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 보면 뭐 주말에 나갈 수도 있다라고 하고 뭐 그거를 검찰과 조율하고 있다는 얘기도 이제 나오곤 있습니다만 간다, 못 간다, 나와라, 안 나와라 이렇게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신경전 배경 이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대표 쪽에 이런 거죠. 비회기를 만들어졌는데 왜 검찰은 그때 영장 청구하지 않고 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느냐, 정치 검찰이 아니냐 예.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대표 쪽에서는 사법 투쟁이라기보다는 여론전, 정치적인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대상은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향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 여러분 보십시오. 뭐 이런 취지인데 예. 저는 왜 저렇게 표결을 두려워하냐. 민주당에 내분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표결한다 칩시다. 예. 그러면은 명분적으로 본다면 본인이 나가겠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를 찬성을 해서 제발 제가 영장 실시면 나갈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 찬성표 던져주세요. 제 체포 동의안에. 이렇게 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진짜 아주 200여 명 가까이가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영장 실질심사에 나가도 실질심사를 담당하는 판사에게도 영향을 줄 거라고 겁을 먹는 거예요. 아니 전체 여야가 합해서 체포동의안에 찬성해 왔는데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겠습니까? 좀 더 구속영장 발부 쪽으로 심정 형성이 가는 가능성이 높고 이런 대목까지도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정황이에요. 그렇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런 신경전이죠.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신경전이 장기화되면서 이 대표 조사가 혹시 더 미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일부에서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능성은 있습니까? 이거 전망입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29일 제가 그 말씀하신 이화영. 이화영 공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화영 공판이 지금 한 달 이상 공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화영 재판이 공판이 완전 정상화되는 것은 검찰도 기대하지 않고요. 네. 이화영 재판이 부분 정상화가 되는 것을 아마 검찰이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부분 정상화는 뭡니까? 지금 검찰이 확보한 진술, 이화영에 대한 진술을 증거 능력이 갖는 진술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검찰이 매우 바라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서 그 대목, 네. 그 대목만을 부분 정상화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지금 현재 검찰의 희망사항일 겁니다. 그래서 29일 그 공판을 일단 지켜보고 검찰이 아마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네. 그날 공판의 내용과 질을 따져보고 나서 예. 이재명 대표의 소환 날짜를 조율을 하겠죠. 이렇게 지금 이재명 대표가 30일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네. 심야 소환을 하든 주말 소환을 하든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29일 공판 이후에 검찰 소환은 뭐 어차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금방 신 의원이 쭉 설명을 했지만은 어떤 표결 결과가 나올 것이냐, 표결의 구성, 찬성과 반대, 가결과 부결의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예. 엄청난 치열한 그리고 치밀한 수싸움을 지금 하나하나씩 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 투표를 했을 경우에 그 숫자가 가지는 의미도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는 그게 상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대북 성공 관련 의혹에 이 터무니없는 소설이라고 일축을 하면서 검찰이 국가 권력을 남용하면서 정치 공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언한 이 내용은 어떻게 해석을 하십니까? 지금 접근을 잘 보시면 이재명 의원 본인 한 사람 외에는 다들 시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김성태라는 쌍방울 전 회장, 예. 돈 갖다 줬다. 이것은 이재명과 예. 경기도를 돕기 위해서 내가 800만 달러 다 보내준 거다라고 예. 진술하고 있고 그동안 입을 다물었던 이화영 전 부지사도 네. 보고했다. 쌍방울이 돈 내기로 했다는 사실을 심지어는 돈 냈다는 사실도 추후 보고했고 그래서 북한에서 초청이 올 것 같다까지 보고했다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실이 그렇다면 예. 쌍방울의 직원들이 수십 명이 돈을 갖고 외화 달러를 반출해서 예. 화장품 가게 숨겨서 가서 중국에 가서 다 전달했다는 게 나왔고 또 안부수라는 사람이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어요. 1심 판결에서. 그래서 대북 송금 사건 자체는 사실로 확정이 된 거예요. 예. 남는 문제는 이재명 지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묵인했느냐 방조했느냐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건데 네. 그것도 좁혀졌다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뭐 없는 사실을 날조했다는 것은 뭐 피의자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언 아닌가 봐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재명 대표의 출석 이제 조율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으니까요. 언제 출두해서 이야기를 나눌지 저희가 좀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요 정률성 이 공원 조성을 두고 논란이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이 정률성을 국가유공자로 추서를 하려고 했다 이런 정황도 지금 밝혀졌습니다. 취임 첫 해 중국에 방문한 문 대통령의 정률성 언급한 게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는 중국의 영웅들을 기리는 기념비와 사당들이 있습니다. 광주시에는 중국 인민해방군가를 작곡한 한국의 음악가 정률성을 기념하는 정률성로가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중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할 때 정률성로에 있는 그의 생가를 찾고 있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이렇게 근대사의 고난을 함께 겪고 함께 극복한 동지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습니다. 이 보훈처 심사위의 이 거부로 정률성에 대한 이 국가유공자 추서 불발이 됐다고 합니다. 정률성이 독립운동을 했는지 여기가 이제 불확실하고 6.25 이 개전 초기에 인민군과 함께 서울까지 내려와서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당시 상황이 어땠었습니까?
이게 지금 사실은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광주 쪽에 있는 분들은 이 정율성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고요. 예. 광주에 생각이 있는 지식인들은 정율성 문제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분이 이제 인민군하고 관련됐다는 부분에 있지만은 예. 독립군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의심을 하고 의문을 제기하는 쪽은 없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지금 최근에 독립운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명백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겨난 게 있고요. 네. 특히 지금 윤 대통령의 8.15 기념사 이후에 이 분위기는 좀 달라졌습니다. 굉장히 이 의문을 제기하는 쪽의 목소리가 커진 게 사실이죠. 예. 근데 광주 쪽의 지식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고요. 예. 한중 관계가 좋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목소리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목소리가 갑자기 커지게 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이후에 또 특히 8.15 기념사 이후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런데 예. 2010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2004년부터 어떻게 1991년 한중 수교가 되고 나서 분위기 좋을 때 호기심 반해서 정율성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영웅이다라는 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도 장관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04년인가 그때부터 광주에서는 정율성을 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2017년도에 문통이 저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네. 자, 그럼 독립유공자로 돼야 되는 건 아니냐는 발언 때문에 네. 신청을 했어요. 조카라는 분이. 신청을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공적심사위원회, 독립유공자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판단을 어떻게 했느냐. 예. 독립운동을 진짜 했는지도 확실치 않고 북한군 선전부장을 지내고 예. 중공군으로 한국전쟁에 참전한 사람을 유공자로 인정할 수 없다. 이 결정이 이제 2018년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이에요. 그 좋은 시절에 예. 분위기 좋을 때 이미 공적심사위원회에서도 독립운동을 할 만해도 보기 힘들다라고 판단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하. 지금은 그래서 뭐 롤을 만들고 생가를 지원하고 하는데 지금은 공원까지 역사 공원까지 만들겠다는 데서 아하. 덜컥 걸려버린 거예요. 그렇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서훈 추진 이 시기도 지금 논란입니다. 문 대통령의 방중 직후에 이 정율성 사훈 절차가 시작이 됐고 당시 청와대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주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각에서 이제 친북 행위가 뚜렷한 이 정율성에 대한 이 서훈 추진 자체가 문제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독립군 운동을 한 것이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은 독립군을 인정받은 사람들도 그 당시 기록이 뭐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시비를 걸면은 이 걸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정율성 부분에서만 지금 엄격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냐라는 예. 일단 형평성의 문제가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예전에 지금 우리가 이름을 대면 다 알만한 분들이 독립군 토벌을 했는데 그 이후에 기여도에 따라서 말하자면 뭐 서운이 되고 인정이 받은 경우가 있어요. 이건 또 어떻게 보면은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독립운동 가지고 시비를 거는 건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북한에 전향을 하거나 이 정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북한에서도 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중국으로 넘어가가지고 중국 지금 인민군하고 관련된 굉장히 특이한 어떻게 네. 보면 유일한 경우에 해당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문제 또 중국 정부에서 그 당시에 매우 관심을 가지고 물어왔기 때문에 예. 우리 정부가 그 당시 한중 관계를 고려해서 이런 대응을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 부분을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우리가 논란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꾸준히 광주 지역에서 진행이 돼 왔던 것을 예. 완전히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오버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예. 그래서 이건 그 광주 지역하고 중앙정부하고 대화를 해서 적당한 어떤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예.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율성 공원 건립, 이 정치권에서도 이 뜨거운 감자가 됐는데 여야에서 나온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율성 기념공원 조성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반국가적 테러 행위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짓밟고 자유민주주의 심장 광주를 욕보인 강기정 강주시장은 당장 사퇴하고 국민과 광주 시민 앞에 석고대죄하기 바랍니다. 정율성은 광주 출신의 항일 운동가이자 음악가입니다. 정율성을 구실로 광주의 메카시즘 광풍을 몰고 와 광주 시민을 향해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자, 신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주시장의 사퇴론까지 사기를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그러니까 반일운동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하나하고 그 이후에 광복 이후의 행적, 다시 말하면 보훈부의 자료를 보면 해방 이후에 황해도당위원회 선전부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니까 예. 팔로군 출신으로 조선에 들어와서 조선 땅에 들어와서 도당 선전부장을 했다. 그다음에 예. 북한 김일성을 대면하고 그 인민 6.25 때는 초기에 개전 초기 안에 중국인 아내와 함께 서울까지 예. 서울까지 내려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됐냐면 제가 보기에는 개인적으로 뭐 정율성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든지 예. 그 길이는 모임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왜 정부 세금 뭐 그 10이든 국비든 간에 한 50억 가까운 돈을 써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냐 이 말이에요. 아. 이 문제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모 단체를 만드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뭐 그런데 다만 예. 정말 국민의 세금으로 이런 분을 예. 항일운동까지 인정. 그 이후에 이런 반국가적 행위에 어떻게 보면 가장 앞장섰던 분을까지 우리가 정부 돈 들여가서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키려야 될, 예. 추모해야 될, 그 뭐 이렇게 필요가 있냐는 질문은 강 시장도 답을 해줘야죠. 알겠습니다. 항일까지는 인정을 해도 지금 광복 후에 있었던 이 북한과의 적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는 평가가 안 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인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분들의 문제를 중에서도 이제 정율성 부분은 좀 특이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중앙 정부가 개입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잣대로 하지 말고요. 예. 저는 좀 논란을 맡겨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방 정부하고 그리고 지방민들의 의견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예. 또 하나는 반대의 경우가 있거든요. 독립운동을 토벌을 하다가 그 이후에 광복 이후 내지는 6.25 이후에 또 다른 행적을 한 분들도 있거든요. 예. 이분들도 같이 좀 같은 기준으로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